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원래는요, 조금 즐겁고 가벼운 심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단어 자체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다시 드릴까 싶어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은요, 일단은 그 심리학에서는 DSM-5, 그래서 임상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정신과적 질병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DSM-5라고 합니다. 근데 그 DSM-5에서는요, B형 성격장애군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B형 성격장애는요,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약간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오늘만 살아, 내 맘대로 할래, 뭐 이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두 개를 묶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극성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요, 자기가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극적입니다. 뭐든지 소비도 그냥 유니크로, 뭐 그냥 리바이스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꼭 샤넬, 디올 막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차도 꼭 수입차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 받아야 됩니다. 뭐 그냥 슈퍼 가는데도 막 온통 얼굴을 막 그 연극 분장하듯이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연극성 성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나르시스트엽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B형 성격장애는 이렇게 4개가 대표적입니다. 4개요. 다시 한번 반사회적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B형의 공통된 특징은요, 한 4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지배욕구가 강해요. 그 지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망은 어떤 건지는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내 맘대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거짓말도 목적이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결국 관계를 맺으면 그 대상이 되는 갑과 을이 있다면 을은 분명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나르시스트요. 누가 나르시스트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나르시스트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나르시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면, 잘생긴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남자분들 거의 대부분 그러시고, 또 여자분들은 어때요? 뭐 좀 옷 좀 예쁘게 딱 입으면 어때요? 지하철에서 걸을 때 나만 보는 것 같아. 근데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이 재밌는 거는 저는 제 속도대로 걷는데 대부분 여자분들보다 제가 더 빨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를 흡입 봅니다. 왜? 제가 빠르게 걸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쫓아오는 듯한 걸로, 이 늙은 아저씨가 자기를 막 쫓아오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우리가 객관성, 이성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너 돈 없잖아. 너 머리 나쁘잖아. 너 건강하지 않잖아. 너 별로야. 이거를 매일 해봐요. 그럼 진짜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즘이 어쩌면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요, 과도한 자기애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멋있고 잘났어요. 네, 그래서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취를 위해서 무엇인가 성적 착취, 금전적 착취, 아니면 너를 파괴하는 게 재밌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느 분야의 권위자들, 또 부자, 뭐 큰 사업을 해서 일군, 뭐 CEO라든지 뭐 창업주, 이런 분들도 많고요. 또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어떤 뭐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뭐 철학계에서 약간 선지자다. 정말 대단히 좋은 종교인이다. 이런 분들, 뭐 도예가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실제로 밖에서 보면 이 자기애성 성격으로서 어떤 권위를 갖고 뭔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까이 가보면 나는 스태프로서, 나는 직원으로서 학대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구박당하거나 착취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요, 이게 전반적으로 내 인격이나 내 모든 생활을 다 그렇게 착취하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분한테 밑에 들어갔다. 그럼 그 도자기 굽는 거에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까지만 핍박하고 착취하고 압박하는 거지, 전체를 다, 뭐 예를 들어서 적금 붙는 거 깨서 갖고 와. 나 차 사야 되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꾸 이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를 헷갈리시는데 아니에요. 나르시스트는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강한 데 이면에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타인과의 경쟁,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어떤 업종에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소한 비난이나 실패에 대해서는요, 의외로 자기 자신은 의기소침해지고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작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애가 했어. 근데 그걸로 막 깐도 가고 막 천만 들었어. 그러면 이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물론 공감력은 떨어져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심적 고통은 많이 느낍니다. 네, 반성은 없어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이거는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다른 건요, 이 사람들은 법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갈구고 괴롭히더라도 법 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또 재밌는 건 피해자를 물색하지 않아요.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거기서 실력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인데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어요. 투자를 한 것마다 다 대박이 났어. 그러면 저한테 오겠죠. 그죠? 돈을 갖고 오겠죠. 빌려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피해자를 찾으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덫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권위,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의 어떤 성과, 아웃풋에 집중을 한 거고,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인 거죠. 나르시스트는 이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영화 위플래시라는 영화 있었죠. 그 드럼 치는 음악가, 교수, 그죠? 뭐 빡빡머리 교수 있죠? 네, 플래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계속 괴롭히죠. 더해. 그러면서 변덕스럽게 굴고 막 이러죠. 그래서 만약에 나르시스트를 보고 싶다면, 네, 영화 위플래시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타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또한 예술 영화인데, 거기에 지휘자, 여자 지휘자가 있는데, 정말로 완벽한 나르시스트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코패스, 우리 어젠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뇌 전두엽에서요, 감정을 다루는 이 편도핵의 갈고리 다발과 그리고 이 고난이의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안화 전두엽 피질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음주와 흡연을 했을 때 이 전두엽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는요,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성, 권력, 그것을
착취하거나 뺏기 위해서 그것이 파괴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범죄도 보면은, 묻지마 범죄들 보면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왜 그게 생존 전략이냐? 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나의 어떤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신적 존재, 난 최고의 권위자. 근데 반대로 사이코패스들은요, 동물이에요. 나 사냥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냥감을 실패 없이 완벽히 성공했냐, 자랑거리가 되죠.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 피해자를 이 사이코패스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으로, 그러니까 사건, 사고처럼 일회성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범죄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돈, 고수익 알바라니까 그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일회성, 사건, 사고가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어떨까요? 소시오패스는요, 동물인데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결합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위장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악마입니다. 그냥 저는 악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질과 유전적 이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양육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불안정한 양육 환경, 아니면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나 정서적으로 조금 불편했고 불안전했던 그 양육 환경에서 자라면 만들어질 수 있다. 맞죠? 공감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식의 공감입니다. 위장하는 걸 대단히 잘합니다. 거짓말은 정말 B형 성격 장애 중에서 소시오패스가 가장 잘합니다. 사회성도 뛰어납니다. 왜? 먹이를 찾기 위해서요. 아까 얘기했죠? 사이코패스가 동물처럼 이렇게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면 얘들은 아니에요. 여우처럼, 아니 악마처럼, 네, 싹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구원을 원하니? 종교인 같으면 내가 구원해줄 수 있지. 남녀 문제라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뭐 예쁜 여성이라면 난 네가 원하는 섹스 해줄 수 있는데, 남자라면 나 돈 많아, 난 네가 원하는 사치 다, 허영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요.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합니다. 너무나도 이 말빨이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그 유대감을 초기에 너무 잘 만듭니다. 그러면은 쓱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이제 범죄 행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취 행동을 계속하죠.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평생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활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부분들 만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후배 사이에 만날 수 있고요. 친척 간에도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법 안에서 움직인다면 사이코패스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 자체도 없고 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사냥을 했다는 것, 그것을 성공했다는 것, 이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를 하죠.
그러면 소시오패스는요, 어떠냐고요? 진짜 애매합니다. 이게 법으로 걸리나 안 걸리나 판단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아,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비법이라고 합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그 중간 형태 비법이라고 해요. 그 비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입이죠. 대표적으로 사이비 교주들이 이 짓 하잖아요. 사이비가 뭐예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먼저 인풋을 줍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그럼 조금 맛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소시오패스다. 그러면은 멀쩡한 총각을 막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돈을 뜯어내죠. 그리고 조종하죠. 남자 같으면 어때요? 남자가 만약 소시오패스다, 연애할 때, 그러면 처음에 조금 어떻게든 렌트를 해서라도 고급 승용차 태워주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성적 놀이개 삼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인격을 말살해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소시오패스가 시작 단계에서는 되게 교묘하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는요, 하다가 쑥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곳을 빠져나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허술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법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나도, 그리고 그 짓을 한 그 인간도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는 짓들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소시오패스는 동물인데 신이 되고 싶어하는 악마다 라고, 본성은 동물인데 근데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 악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소시오패스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요, 제가 눈을 강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좀 정리 좀 하자고요. 자, 나르시스트는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앙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위해서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안에서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간도 한정적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거나 그 사람과 일적 관계가 맺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 관계를 맺든 뭐든 간에 그 관계가 맺어진 데서 끝나요. 또 해당 분야에서만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가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가수인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목 관리나 나의 어떤 생활 관리를 위해서 그걸 지적할 겁니다. 근데 내 돈 관리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해당 관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도 이용할 게 있으면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최고의 벤처기업이야. 근데 CEO가 나르시스트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그냥 버텨보세요. 그러면 내 이력서에 그 한 줄 들어가잖아요. 무슨 테크 들어가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나올래 안 나올래? 안 그래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나 연애의 감정에서 그때 추앙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간은 착취적으로 굴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속 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 됩니다. 네. 야, 네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야, 그 사람이 더 잘 나가던데? 야, 그 사람이 더 권위자야. 그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한 몇 년 동안은 이 우울증에서 극복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를 만나면 이렇게
내가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용할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재수가 없고 나를 너무 괴롭혔다. 그러면 그 권위, 인정받고 싶어하는 권위, 인정, 이거를 무너뜨리래요. 그러면 이깁니다. 아셨죠? 자, 사이코패스는 나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내 생활을 일정하게, 그리고 약간은 이 우범지대라든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조금 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그 다음엔 도둑이 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좀 생활관리 이런 걸 좀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어떤 대중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예, 분명히 사이코패스는 티가 납니다. 예, 어떤 그 특유의 동물적 이 싸나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냥 지점, 이 범위 있잖아요. 에어리어에서 벗어나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어려운 소시오패스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무조건 그냥 법적 처리, 그다음에 경찰과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건, 사고가 생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소시오패스는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는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을 줄 거라고 자꾸 약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그 섹스피어의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있습니다. 맥베스에서 그 맥베스의 아내가 소시오패스입니다. 예, 영화로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소설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직했던 장군이 폭풍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갑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타인이 약속하는, 타인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해서 내가 얻는 것 이외에는 네 것은 아니야. 네가 뭔데 날 줄 수 있어? 어차피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러고선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관계를 맺었다라 그러면요, 계속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할 겁니다. 왜? 소시오패스는요, 단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야도 그 해당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도 무제한이고요, 분야도 그냥 모든 전방위적인 분야에 다 포함됩니다. 내 신용, 내 돈, 내 인간관계, 내 미래, 내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다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요,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색 돌 기법을 쓰세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검은 돌과 흰 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관심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행동을 하시고요. 이러면 나한테 흥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3자가 법적으로 판단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당한 나도 안심하고 이 가스라이팅을 한 이 인간도 너무 허술하고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나와보면 그 교주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악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딱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르시스트는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추앙받고 싶어해요. 사이코패스는 동물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괴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소시오패스는요, 동물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나르시스처럼 인정받고 싶어하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악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가장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존재는 소시오패스가 맞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 시리즈의 완결판, 네, 그 소시오패스의 어떤 기술, 소시오패스가 우리를 마취시키고 착취하는, 그것도 장기간,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어 놓는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